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 장비 일체,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렌식 검사는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숨기기 위해 지운 것들도 상당 수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범죄 행각에 범죄자가 남긴 지문 등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듯이 포렌식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번에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의 22대의 디사 투표기에 대한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방송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병호TV는 12월 17일 날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약 1시간 38분에 걸쳐서 이번 앤트림 카운티의 포렌식 감사 보고서를 사사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사대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전자투표기 D사 제품과 한국의 전자개표기, 중앙선관위 제공 등을 통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바꿔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도 생각을 좀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세계에서 엄청난 그런 자료의 변조, 위조, 조작 등이 가능한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날은 기계 조작이 완전히 크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D사의 전자투표기에 상당한 조작이 행해진 바로 선거 단일 결과입니다. 11월 21일 날은 그 조작 행위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완전히 조작을 원상복구시킨 원형의 선거 결과 데이터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의 왼쪽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1이 바로 표갈기 수법을 사용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얻은 득표를 바이든 후보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표갈기 혹은 표 훔치기라고 부릅니다. 11.3% 총 득표율 가운데 11.3%를 트럼프 후보의 표를 훔쳤습니다. 바이든 후보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 빼기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후보의 표에서 직접 훔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트럼프 후보가 얻은 표를 상당 부분 무효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22.0%였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표 갈기가 시도가 됩니다. 제3의 후보는 얻은 표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득표수조차도 바이든 후보가 그냥 표를 훔칩니다. 이것이 0.6%를 훔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 갈기, 표 빼기, 또 표 갈기 이렇게 사용됩니다. 상단 보시기 바랍니다. 경과를 보시게 되면 11월 3일과 11월 21일 날 포렌식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바이든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11월 3일 날은 48.4%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이 되면 조작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득표율은 37.1%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트럼프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날은 완전 조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28.1%로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조작 결과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시 컴퓨터 알고리즘, 이 경우는 원격 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가 이루어지니까 놀랍게도 28.1%가 11월 21일에는 60.8%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결국 성패가 바뀐 겁니다. 11월 3일 날은 바이든이 이겼던 승리가 11월 21일 날 조작이 완전 원상복귀가 되고 나니까 트럼프가 60.8%를 얻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 그러니까 투표기의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승자와 패자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6개 경합주에서 광범위하게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렌식 검사가 아니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육안으로 감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 1대2 비율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표 갈기 대 표 빼기의 비율이 1대2다. 그 표 갈기 한 장 할 때 표 빼기는 2장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 사례를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한국 사례를, 이 경우는 부여에서 우연히 발간된 겁니다. 참관인들의 예리한 관찰력에 따라서 부여 청량, 지역구로선 정진성 국민의힘당의 지역구입니다. 표 조작이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경우, 보기 드물게 발각된 경우입니다. 아마 한국도 포렌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전국 도처에서 관찰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표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 4월 15일 날 저녁에부터 밤까지 개표 과정입니다. 이제 개표 과정이, 이것을 기계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기계 조작이 이루어졌다가 통합당의 참관인이 항의를 하면서 다시 기계를 껐다가 켜는 재부팅입니다. 재부팅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멈추고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번이, 여러분들 1번 표시를 보시게 되면 하단입니다. 통합당에서 1번입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간 표가 득표율의 6.4%입니다. 이것을 표 갈기입니다. 정진석 통합당 후보가 얻은 표를 빼앗은 겁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표 빼기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려 18.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갈기 대 표 빼기의 비중이 1대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미국은 1대2였습니다. 한국은 1대3입니다. 그 결과만 차이가 나고 조작 방법은 똑같습니다. 표를 남 거를 빼앗거나 아니면 남이 얻은 표를 그냥 무효표 처리해버리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 것은 한미 양국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단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날 개표 과정에서 아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다가 참관인에서 발각이 되냐 항의가 있고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그런 재부팅 과정에서 원상복귀가 됩니다. 민주당은 50%에서 44%로 원상복귀에 뚝 떨어집니다.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는 22%에서 47%로 크게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 개표기가 성패를 바꿔버린 겁니다. 민주당 승리에서 통합당 승리로 이렇게 승부가 바뀌게 됩니다. 조작을 했다가 항의를 하니까 재부팅을 해서 승부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 보궐선거인 창원지구에서도 한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고 컴퓨터가 재부팅되면서 다시 컴퓨터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덕을 본 사람은 현재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거가 끝난 후에 입을 싹 닫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된 것은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오니까 간단한 성명서나 정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런 부정선거를 당해서 상하원 양당뿐만 아니고 주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주의회 의원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의힘은 야당 가운데 반대표를 정확하게 선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민경욱 위원 외에 다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소심하다고 할까, 아니면 뭐가 꾸리는 게 있다고 할까, 그 이유를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양심 고백을 하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 정진석 의원이 방송을 들으면 좀 대오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조작 사례의 상호 비교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11월 3일 미국의 대선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4월 15일 한국의 총선입니다. 다음 조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작 방법은 미국도 표 갈기와 표 빼기
무효표 만들기를 사용했고, 한국도 표 갈기, 상대방 표를 훔치는 것과 표 빼기, 무효표 만들기가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표 갈기는 여러분 번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과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트럼프로부터 바이든의 표 갈기입니다. 11.3%에서 0.6%를 바이든 후보가 훔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통합당에 얻은 표를 민주당에 그냥 훔친 겁니다. 표 갈기 사례입니다. 6.4%를 훔친 겁니다. 다음은 표 빼기입니다. 무효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의 2번을 트럼프 표를 무효표로 만들어버린 것은 22%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만들어버린 것이 18.9%입니다. 미국의 표 갈기와 표 빼기의 비중은 1대2입니다. 한국의 표 갈기와 표 빼기의 비율은 1대3입니다. 한국이 좀 더 많이 무효표를 처리하는 그런 조작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붉은색 하살표와 중간에 붉은색 하살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가 바뀐 겁니다. 조작 전과 조작 이후에 성부가 바뀐 경우를 붉은 하살표를 표시했습니다. 전자투표기를 사용해서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조작으로 바이든 승리가 48.4%가 조작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을 수 없는 11월 21일이 되니까 트럼프가 60.8%를 얻어서 승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투표기의 소프트웨어, 컴퓨터 알고리즘이 바로 미국의 엔트림 카운티에서 성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11월 3일 날 바이든 승리에서 11월 21일 날 트럼프 승리로 바꾼 겁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민주당 승리를 하다가 항의가 있자 기계를 끄고 다시 켜면서 재부팅 되면서 다시 그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조작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통합당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50%의 민주당 승리에서 그 다음에 재부팅하고 난 다음에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47%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승리를 유권자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결정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엔트림 카운티와 대한민국의 부여에서 소프트웨어가 유권자의 뜻과 반하게 소프트웨어가 승자와 패자를 바꿀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여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미시간주의 엔트림 카운티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경합주 전체가 해당될 것이고 한국은 제주와 전남, 전주, 광주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합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포렌식을 하면 검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48시간 정도의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론은 결국 두 나라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가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를 다닐 때 물감을 이렇게 놓고 종이를 접었다가 펴면 데칼코마니가 생깁니다. 양쪽이 똑같이 대칭을 이루는 그 대칭을 이루는 그림이 이번에 11월 3일 날 미국의 대선과 앞서 개최되었던 4월 15일 한국의 총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그 조작은 참관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하루속히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신 분들은 죄를 고백하고 더 이상은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베네수엘라가 2003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3년부터 2020년 17년입니다. 17년 동안 장기 집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깜쪽같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고치는 겁니다. 전자투표기와 전자개표기, 전자가 붙은 모든 선거 장비는 이런 조작이 가능한 그런 용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인들의 애국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 범자유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유권자가 투표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냥 승자와 패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무관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부정선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원도 하시고 박수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노예가 되는 길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라카스라는 수도에 모처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원격으로 컴퓨터 알고리즘 조작해가지고 그냥 성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